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던 메르스 확산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는데요. 4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었던 이동훈 내과 전문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차 감염자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이 4차 감염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제1번 환자가 되겠죠. 처음에 감염 환자분이 1차 감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다수의 접촉자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2차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평택 성모병원 환자분들 중에서 14번째 환자분, 지금 뭐 가장 많은 접촉자를 만드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으시면서 다수의 환자분들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환자로부터 전달받은 2차 감염자였고 2차 감염자로부터 전달받으신 분들이 3차 감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다수의 엊그제까지 발생하셨던 분들은 모두 3차 감염자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발생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3차 감염자의 잠복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전염 경로를 따라서 발생된 4차 감염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염 차수가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감염 차수가 높아질수록 네. 그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면 어떤 분들을 통해서 경로를 관찰해야 되는데요. 그 경로를 찾기가 쉽지 않으면은 결국 경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네네. 되면은 우리가 환자 격리라든지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 이송 직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구급차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안 감염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그 중앙메르스대책본부가 밝히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 공기 감염을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대책본부 입장은 이게 지역사회, 즉 대중들 사이에 전파되는 국면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질환 자체가 다 아시는 것처럼 폐 아래쪽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내가지고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뭐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하는 것이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아마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동하셨는데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동승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아직 감염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공기 전염이었다 그러면은 다 감염이 됐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인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네. 기관사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의료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아주 예외적인 특수 경우에 아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평택 경찰관 환자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역학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역학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매일 그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사실 역학조사라는 게 이제 인터뷰해가지고 경로를 다 추적하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100% 완벽할 수도 없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이제 한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잘 수행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역학조사관들이 지금 뭐 자비로도 뭐 밤새도록 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가 늘어갈수록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게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력이 좀 약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병원 감염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열나고 막 힘든데 일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주로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불안해질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 씻기에 좀 힘쓰시고요.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라든지 많은 분에 노출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제3차 슈퍼 전파자를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좀 다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슈퍼 전파자란 말은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아직 그 언론에서 몇 분을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후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킨 환자분들이 좀 몇 분 계시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의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시켰느냐, 얼마나 많은 공간을 오염시켰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출되었는가들을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접촉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서울시에서 관리했다고 하는 35분 환자 접촉자 숫자가 1,500명이라고 했는데 네.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얼마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네네. 중증 상태로 응급실에 오셨고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해 하셨고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환자들이 접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다른 분들한테 일반화시키기 좀 쉽지는 않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언급하신 분들은 노출된 병원의 규모나 정도가 현재 14번 환자보다는 적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일부 폐쇄됐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지금 삼성서울병원이 이제 굉장히 다수의 접촉자를 발생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2차 유행을 진원지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네. 좀 아쉬웠던 점이 이제 그 다음에 사후 관리였죠. 이송요원들이 또 감염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점은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제 즉각 대응을 요청했고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신속하게 부분 폐쇄를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새롭게 생기는 환자들, 이제 기존에 노출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 병원 내 아마 오염됐던 부분이 어디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의료진이라든지 환자라든지 보호자분들에 의해서 노출되는 부분, 새롭게 발생된 부분을 예방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네. 노출되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 저희가 관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14일이니까 24일까지 아마 스스로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메르스 한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3차 감염자들이 아무래도 감염 사실을 모르고 병원에 전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이 또 다른 진원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가급적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자 이송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병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환자분 이송될 경우에 네. 새로운 의료기관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병원들이 환자를 안 받는다고 이제 보도하시는 것이 마치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진료 거부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는 메르스 한라인을 이용해서 지시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환자라든지 혹은 의료기관이 노출되고 그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또 격리 또는 폐쇄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되셔야 될 국민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민분들이나 언론에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라매 병원이랑 원자력 병원이 응급실을 폐쇄했는데 혹시 다른 병원들도 좀 추가 폐쇄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 필요성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완전 폐쇄한 게 아니라 그 환자들이 내원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소독 과정을 위해서 한 2-3시간 정도 폐쇄 조치를 일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이 이송될 경우에는 의료기관들이 일정 시간 동안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이송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의심된 환자분도 아무 병원에 이렇게 가버리시면 그 병원들이 또 폐쇄 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스 한라인 이용하셔가지고 지시에 따라서 지정된 병원들이 이미 발표가 됐거든요. 그 의료기관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짚어봐야 할게요. 그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 확진자 7명 중 4명이 30, 40대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라고 좀 보십니까? 기존에 2차 감염이 주로 중소병원에서 발생했었거든요. 네. 되게 병원 내 감염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고령자나 중장년 이상 분들이 많죠. 애들이 병원에 병문안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령대가 높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통설이었고요. 어린
연령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14번 환자가 입원하셨던 삼성서울병원은 아마 그 국내 초대형 병원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있고요. 네. 굉장히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하고 또 보호자들 중에서도 문병객들 이런 분들이 다수 노출되니까 연령대가 당연히 조금씩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린애들이 안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제 어린이들은 병문안을 안 가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치사율이 이제 10%를 넘어섰는데 이렇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이러스 자체가 하기도 쪽에 좀 손상을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폐포막 쪽, 그러니까 폐 끝에 가면 스포지처럼 생긴 폐포막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염증이 일어나면 이제 이 부분이 약간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면서 산소 교환이 안 이루어집니다. 숨을 쉬어도 그러니까 산소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호흡곤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아무리 산소를 공급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분이라고 해서도 예외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뭐 또 산소를 너무 많이 주면은 또 폐 그 염증이 더 진행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불꽃에다가 산소를 주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폐 손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를 주면은 폐가 더 손상이 되고 산소를 안 주면 환자분이 안 좋게 되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몇 분이 에크모라는 체외에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집어넣어서 몸속에 다시 집어넣는 에크모 치료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고농도의 산소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분이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메르스 완치 환자의 혈장을 메르스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이 행해졌습니다.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메르스 바이러스 치료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증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되게 인터페론하고 항바이러스제를 병합요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병합요법도 있지만 이제 그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결국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된 다음에 회복됐을 때 항체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항체들이 주로 혈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에 있는 항체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 해군, 공군이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수의 다양한 모양의 항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게 한계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 혈장의 농도가 일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100ml가 있든지 50ml 이거를 정량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치료 효과도 당연히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그 지맵이라고 이제 다 많이 아시겠지만 특정 항체를 이제 골라가지고 대량 생산하면은 우리가 치료 효과라든지 이 성분화를 이제 임상 연구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일단 혈장 치료는 금방 완치자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황이나 주치 판단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계속해서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7, 8월까지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재 2차 유행, 즉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환자분 14번 환자로부터 발생된 유행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엊그저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삼성 서울병원의 환자 이송 요원이 이제 다수의 밀접 조출사를 발생시켰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란 대형병의 특성상 또 많은 환자가 발생된 위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민간 합동 테스크 포스 팀에서도 그런 위기감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하신 것 같고요. 거의 뭐 1시간 만에 바로 병원 부분 폐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인식하신 것 같고요. 뭐 또다시 한 2주 정도 추이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접촉자 수가 증가할수록 관리가 어려운 게 뭐 사실입니다. 뭐 허술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말이 지금 격리자가 5,000명이지 아마 군에서 5,000명을 직결시키려고 해도 한두 명 안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다행히 좀 저희가 다행스럽다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환자 이송 요원의 그런 증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은
14번 환자보다는 좀 경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열이 남에도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14번 환자처럼 다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았기를 기대하고 추가 환자가 좀 주로 더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부라든지 국민 의료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극복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도 국민하고 의료계의 뭐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2주 정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하루빨리 진정되길 기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대한의사협회 신종플루 대책위원이신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얘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